이런 씨발 탈트넘만 하면 무조건 우승하는 거 아니었어? 크리스 워드, 클린스만, 데디 셰링엄, 마이클 캐릭, 카누테, 다비드, 댐프시, 모드리치, 파울리뉴, 스탕블리, 카이로커, 트리피어, 요렌테, 조아트, 에릭센, 얀슨, 은쿠두, 포이스, 클라크, 비니시우스, 에들린, 알도, 에럴트, 베르통원, 카메론, 카터, 비커스, 라멜라, 모우라, 완야마, 가사니가, 브리아니, 롤리버스킵, 해리, 윙크스. 이 많은 선수가 토트넘에서 우승에 실패했지만 토트넘을 떠난과 동시에 우승을 차지했으며 하다못해 은돈벨레스키는 쫓겨나듯 임대를 가서 2년 연속 우승을 하게 생겼는데 도대체 왜나 해리케인은 우승 확률이 가장 높다는 뮌헨으로 왔음에도 여전히 무관인 거냐고 씨발. 형만 그랬으면 훨씬 더 억울했겠지만 형 곁엔 나 다이어가 있잖아. 나 역시 토트넘 이전에도 토트넘에서도 토트넘을 떠난 뒤에도 무관. 형과 마찬가지로 순수 무관에 머물러 있으니 내 얼굴을 봐서라도 화 좀 풀지 그래. 네 얼굴을 볼 때마다 성질이 2배로 난다는 거 몰라? 나 한 명의 무관력이었다면 뮌헨의 유관력을 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사라졌을 텐데 네 녀석의 무관력까지 더해지는 바람에 내가 형 못지않은 무관 귀신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날 뮌헨으로 데려온 건 형이지 않아? 형 스스로가 자초한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내 탓을 하는 건 네가 진정한 내 동생이라면 네가 진심으로 나의 우승을 바라고 있었다면 내가 아무리 꼬시고 유혹해도 어떻게든 토트넘에 남았어야지. 내가 벤치에서 앉은 채로 은퇴할지언정 마지막까지 토트넘에 남고 싶어 했다는 건 몰라? 형의 불같은 성화에 못 이겨 눈물을 머금고 이적했건만 수능 9등급짜리 꼴통 새끼를 서울대에 입학시켜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해도 모자란 마당에 뭐가 어쩌고 저째? 아무리 서울대라 할지언정 취업을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고 아무리 뮌헨이라 할지언정 우승을 못하면 토트넘과 다를 바 없다는 건 몰라? 무조건 우승시켜준다는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 토트넘에서 봤던 레전드 대우를 포기하고 이적했건만 결국 또 무관. 취업 사기를 당한 건 형이 아니라 내 쪽이거든. 레전드 대우는 씨발 독일 언론한테 칭찬 좀 들었다고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도 아니고 네가 봤던 건 레전드 대우가 아니라 개패급 대우였다는 건 몰라? 어찌됐든 형이랑 내가 같은 팀에서 뛰는 것만으로 무관력이 2배로 높아짐에 따라 무슨 수를 써도 우승할 수 없는 거라면 뮌헨뿐 아니라 잉글랜드 역시 위험한 상황인 거 아니야? 벨링엄을 비롯한 동료들의 유관력을 합친다 해도 우리 둘의 무관력이라면 유로가 개막하기도 전에 이미 우승에 실패했다고 봐야지. 그렇다고 에이스이자 주장인 내가 팀을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니 이적을 해도 네가 하고 이민을 가도 네가 가야지 않겠나? 그 빡빡이 양반은 팀에 남는다 해도 그다지 팀을 무관으로 이끌 팔자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오히려 M자 탈모 당신의 무관력이 내가 봐왔던 그 어떤 선수보다 높아 보이는걸요? 아니 당신 뭡니까? 뭔데 우리 뮌헨 라크룸의 철통 보안을 뚫고 여기까지 들어온 거죠? 아이 철통 보안이라기엔 개나 소나 들어올 수 있게 돼있던데 그래가지고 뮌헨이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45골이나 먹히며 1등도 2등도 아닌 3등밖에 못한 건가? 이 양반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 정체가 뭐냐니까? 정체를 묻는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세계에서 제일 가는 유관력을 바탕으로 무관의 저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 그 무관력을 뿌리까지 뽑아버리며 우승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파묘꾼이 올시다. 파묘꾼은 씨발 이 양반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본데 아무리 우승을 하고 싶어도 그렇지 지금 나더러 조상님의 무덤을 파헤치란 말입니까? 무덤을 파고 안 파고는 어디까지나 선생님 선택에 달려있지만 그 정도의 무관력이라면 반드시 무덤에 엄한 게 같이 묻혀있을 겁니다. 그 혹시 돌아가신 멀쩡한 사람을 돌아가시게 만드는 게 당신네 파묘꾼의 역할입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선 매경기 직관을 오실 만큼 멀쩡하게 살아 계시거든요. 돌아가신 할이라고만 얘기했지 할아버지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선생님에게 쓰여있는 무관의 저주는 돌아가신 할머님의 무덤에서 비롯된 것으로 죄송하지만 할머니도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손자의 무관 탈출을 기원하며 매년 108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거 아무래도 증조 할아버지 같은데 설마 아니 증조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리는 없을 테니 증조면 차라리 다행이지 만약 고조까지 올라가면 무덤 찾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두 분 역시 제가 무관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바람에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호구조사도 제대로 해오지 않아놓고서 이거 파묘꾼이 아니라 순 사기꾼들이었잖아. 증조도 고조도 아니라면 이거 아무래도 산타인 것 같구먼. 그 혹시 선생님께서 6살쯤 만났던 산타 할아버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집에 오던 산타는 진짜 산타가 아니라 다이언의 아빠였으며 반대로 우리 아버지께서 다이언의 집에 산타로 가셨거든요. 믿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정확히 6살 때만큼은 1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진짜 산타가 방문하고 납니다. 뭐 얼굴까지 기억하시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당시에 받았던 선물만큼은 기억하고 계시겠죠? 아이 뭐 6살 때라면 아스날 뉴스에서 뚱뚱하다는 이유로 쫓겨났을 무렵이니 비만 어린이도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나이키 축구화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타깝지만 그 축구화 때문에 지긋지긋한 무관의 저주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불법으로 개조한 썰매를 타고 루돌프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만큼 불량 산타로 유명했던 양반이 하나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양반이 선생님 댁에 방문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선물 자금을 편취하고자 정품 나이키가 아닌 짝퉁 나이키, 캥거루 가죽이 아닌 인조 가죽으로 만든 축구화를 선생님께 선물로 주었고 거기서부터 저주가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쩐지 한 달 만에 찢어져 버리더구먼. 전 여태껏 제가 뚱뚱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죽지도 않는 산타의 무덤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니 뭐 별 수 없이 구판을 벌여야겠군요. 비용이 제법 들고 종교적인 이유로 내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라도 무관력을 떨쳐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씨발 제 얼굴에 덕지덕지 낙서를 해놓은 거라 봐선 저더러 굿을 하라는 것 같은데 굿판을 버려도 당신들이 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어디까지나 땅을 보는 풍수사이며 이 친구는 여물하는 장사인 관계로 직접적인 굿은 할 수 없습니다. 뭐 원래 오기로 했던 무당들이 있긴 한데 북런던에 급한 일이 있다고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럼 그 양반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저더러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무관역을 떨치는 곳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뭐 원래라면 신명나게 칼춤을 추는 게 직방이지만 빤스가 칼춤신을 그리기 귀찮은 관계로 그저 위에서 아래로 위아래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EXID의 군부대 위문 공연도 아니고 고작 그딴 걸로 무관역을 떨칠 수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무관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에 머물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반복적인 상하 운동을 통해 다음엔 반드시 위로 올라서겠다는 의지. 그게 바로 무관 탈출굿의 핵심인데 뭐 계속 아래에 머물러 계실 거라면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제가 언제 하지 않겠답니까? 뭐 듣고 보니 그럴싸한 것 같기도 하고 그저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이면 된다는 거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움직일수록 무관력이 더욱 빠르게 소진될 겁니다. 그럼 준비된 사수로부터 무관 탈출 댄스 스타트! 더 빠르게 못합니까? 위아래 위아래 위로 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달란 말입니다. 영 속도가 시원치 않은 게 이거 아무리 봐도 무관 탈출 실패인 것 같은데. 이제야 좀 우승할 마음이 생겨 보이는군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위아래 위아래 자꾸 위아래로 흔들리는 나 와돈추 노돈추 돈추 노. 잉글랜드의 주장으로서 유로 우승에 실패한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개 같고 족 같지. 그럼 뭐 어떨 것 같은데요? 득점왕까지 거머쥐면서 팀을 결승에 올려놓았지만 결국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준우승의 1등 공신이 되셨는데 이 정도면 주장완장을 반납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납은 씨발 주장완장으로 처맞기 전에 그 입 다물지 못해요? 어찌 득점왕은 차지했지만 평소보다 몸이 무거워 보였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무릎 쪽에 부상이 의심됐기 때문에 혹시나 유로 개막을 앞두고 부상을 당할 만한 행동을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자면 위아래 댄스 그러니까 무관탈출 굿인지 뭔지를 하는 바람에 무릎에 무리가 있던 게 사실입니다. 파묘꾼 놈들이 찾아와 그것만 하면 무관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저 해리케인도 우승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결국 또 준우승에 결국 또 무관이라니 그 새끼들 진짜 잡히기만 하면 제 아무리 뛰어난 파묘꾼이라 할지라도 케인 선수의 엄청난 무관력을 감당할 순 없지 않았겠습니까? 뭐 올해도 결국 무관으로 끝난 마당에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무관 브라더스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토트넘의 손흥민, 잉글랜드와 미넨의 해리케인 이 둘 중에 누가 먼저 무관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흥민이도 흥민이지만 일단 저부터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마음 같아선 토트넘과 미넨 모두 다음 시즌 우승에 성공하며 사이좋게 동시 탈출을 하고 싶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도 토트넘보다 미넨이 강팀이고 하니 높은 확률로 제가 먼저 우승하겠죠? 보고 있니 흥민아? 남들 다 우승할 동안 씨발 우리만 또 무관이다. 너도 나도 선수 생활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는 거 알지? 이제 이적을 해서라도 우승컵부터 챙길 나이라는 거 명심하고 있길 바라며 무관 브라더스 손흥민과 해리케인 내년 이맘때쯤엔 서로의 우승컵을 자랑하면서 우리 둘만의 유관 파티를 열어보자고. 오랜만이다 다이어. 어떻게 미넨 생활은 좀 할만하고? 뭐 음식도 영국보다 낫고 받는 대우도 토트넘보다 낫긴 하지만 기껏 독일까지 넘어가서 결국 또 무관 탈출에 실패했으니 썩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어? 이럴 거면 차라리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는 거였는데 그래도 명색이 분데스 최강 미넨인데 다음 시즌엔 무조건 우승할 수 있겠지. 나야 뭐 맨유의 레전드로서 맨체스터를 벗어날 생각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레바민이라 불리는 유럽 최고의 클럽에서 내 동생 다이어가 뛰고 있다니 아이 나까지 어깨가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인다니까. 누가 보면 아주 그냥 두 분이 친형제인 줄 알겠습니다. 그보다 프리시즌 준비로 바쁜 와중에 술자리가 웬 말이고 어째서 런던이 아니라 맨체스터에서 모이자고 하신 거죠? 그야 맨유 한 명, 맨시티 한 명, 맨체스터에 있는 사람이 두 명이니까 나머지가 이쪽으로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메디슨 네가 탈락할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파머한테 자리를 내주고 집에서 TV로 유로를 보게 된 소감이 어때? 굳이 파머한테 자리를 내줬다기보단 컨디션이 좀 안 좋았을 뿐이거든. 그러는 형이야말로 소속팀에선 도쿠에게 밀려 벤치워머, 대표팀에선 포든에게 밀려 명단 제외. 불과 몇 년 전에 1600억의 이적률을 기록했던 선수치고는 요즘 꼴이 말이 아니지 않아? 어차피 우승도 못했고 굳이 독일까지 가서 고생하고 돌아올 바에 너랑 같이 술이나 먹고 파티나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안 그렇습니까 선배들? 솔직히 저희 4명을 데려가지 않은 순간부터 사실상 우승은 또 한 번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는데 우승이 뭐야? 무려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센터백 나 에릭 다이어가 없는 잉글랜드라면 조별리그를 통과한다 해도 기껏해야 8강 운 좋으면 4강쯤에서 탈락하지 않겠나? 스톤스야 그렇다 쳐도 개이나 콘사보다 나의 수비력이 훨씬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주장이자 에이스 케인 형이 나 다이어가 곁에 없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잔다
있었다는 거 알지? 아이 뭐 타이어 선배가 케인 선배의 애착 인형이라는 건 어지간한 축구팬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죠. 덕분에 우리 토트넘이 무려 돈까지 받고 미넨으로 짬처리에 성공했으며 어찌됐든 내가 오늘 너희들을 한자리에 모은 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잉글랜드 최고의 피지컬을 자랑하는 나 맥과이어를 시작으로 긁히는 날엔 김덕배 저리가라 한다는 패스마스터 메디슨, 1600억의 이적료가 아깝지 않은 명품 드리블러 그릴리시, 그리고 케인의 애착 인형 다이어까지 하나같이 A급을 넘어 S급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넷 중에 한 명도 아닌 4명 모두를 두고 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참잡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나? 근데 맥과이어 선배께서는 저희들과 달리 종아리 부상 때문에 대표팀에서 하차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탈락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두고 갔다고 할 수 있는데 부상 부위가 점차 낫고 있었음에도 조별리그에서 뛸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아닌 다른 선수를 발탁했지. 까놓고 말해 내가 만약 반다이크였다면 결승전밖에 뛰지 못한다 해도 꾸역꾸역 데려가지 않았겠나? 그래서 지금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이미 유로는 개막을 해버렸고 이제 와서 저희들을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인데 이렇게 억울해한다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표팀에서 탈락했는데 잉글랜드가 사상첫 유로 우승을 달성한다면 앞으로도 대표팀엔 우리 자리가 없을 거라는 거 알지? 뭐 그때 가서 기량이 좋으면 뽑힐 수도 있겠지만 이른바 우승 멤버라 불리는 스쿼드를 비집고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을 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잉글랜드가 유로 우승에 실패하길 바라는 거다. 넷이 모여 각자의 소원을 빈다면 적어도 넷 중에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아무리 그래도 조국의 우승도 아닌 탈락을 바란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걸요?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뭐 벨링엄은 제가 감히 건들 수도 없을 만큼 성장했으니 파머나 갤러거를 목표로 하는 게 좋겠죠? 뭐 상대가 누가 될진 확실하지 않겠지만 적당히 이탈리아와 8강에서 만나 접전 끝에 1대1 무승부로 승부차기에 돌입, 교체로 들어와 키커로 나선 파머와 갤러거의 잇따른 실책으로 8강에서 눈물의 탈락, 경기력으로 보나 페널티킥 실력으로 보나 메디슨을 데려왔어야 했는데 라는 마지막 멘트를 남긴 채 영국으로 복귀하며 두 녀석이 동시에 대역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럴싸하면서도 케인 선배가 가장 빡칠만한 상황인걸? 그럼 이번엔 내가 해보도록 하지. 때는 바야로 프랑스와의 4강전, 마스크를 쓰고 필드에 복귀한 음바페와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해리케인의 맞대결. 케인 선배가 5분 만에 선제골을 집어넣었으나 고작 5분 뒤에 음바페의 만회골, 그리고 5분 뒤에 음바페의 역전골, 이어서 5분 뒤에 스톤스의 자책골, 나아가 5분 뒤에 픽포드가 공을 들고 골문으로 들어가는 실책까지 발생. 전반전만에 4대1로 밀려버린 다음 후반전엔 이렇다 할 반격도 반전도 없이 그냥 그대로 끝이 나버리는 거다.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후반전에 반전 없이 그냥 노잼으로 끝나버리는 게 가장 마음에 드는걸요? 그럼 이번엔 제가 해보겠습니다. 때는 바이오로 독일과의 결승전, 경기 종료 10분여를 남겨놓고 0대0으로 팽팽한 가운데 라이스의 롱패스가 측면 깊숙한 곳으로 정확히 연결되며 천금 같은 기회를 맞이했으나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포든의 주인공 병이 도져 케인에게도 사카에게도 벨링엄에게도 패스하지 않고 스스로 슈팅을 하려다 턴오버가 발생. 때를 놓치지 않은 균도하니 균카 노래에 맞춰 빠른 속도로 역습을 진행, 비르츠를 거쳐 무시할라에게 연결되며 페널티 박스에서 때린 슈팅이 하베르츠의 엉덩이를 맞고 굴절, 그게 하필이면 골문 사각으로 빨려들어가 결승골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탐욕덩어리 포든보단 이타적인 그릴리시를 데려와야 했다는 말이 런던부터 맨체스터까지 울려 퍼지지 않겠습니까? 다들 잉글랜드를 너무 고평가하는 거 아니야? 고평가라니 그게 무슨 소리죠? 저희 셋 모두 우승에 실패하는 시나리오였는데 우리 넷이 없는 잉글랜드가 8강, 4강 결승까지 올라간다는 게 고평가라는 말이지. 나의 소원은 너희들처럼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않고 그저 단순하고 현실적이다. C조 1위로 16강에 올라간 잉글랜드, D조 3위로 겨우겨우 올라온 폴란드를 만나 90분 내내 뻥축구만 하다가 1대0으로 패배. 이거야말로 무엇보다 통쾌한 탈락이자 오히려 현실적인 탈락이란 말이지. 고맙다 벨링엄, 사랑한다 벨링엄, 너밖에 없다 벨링엄. 94분 40초, 경기 종료 1분 20초를 남겨놓고 어디 그저 그런 주워먹기도 아닌 환상적인 오버헤드킥 동점골 장렬. 내가 웬만해선 칭찬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넌 씨발 칭찬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나? 그러는 케인 선배야말로 연장전 시작 1분 만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헤더 슈팅으로 역전골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지간해선 주인공을 양보하지 않는 사람인데 지난 경기만큼은 잉글랜드의 주장 케인 선배께서 승리의 주인공이었다 생각합니다. 뭐 간만에 헤더로 골을 넣었더니 M자 탈모가 심해진 것 같지만 너와 나의 연속골로 짜릿한 역전승. 계속 이렇게 이길 수만 있다면 대머리가 된다 해도 아쉬울 게 없지 않겠나? 전형적인 영국계 미남이라 할 수 있는 케인 선배라면 대머리도 어울리실 거라 생각하며 솔직히 경기 종료 직전까지 1대0으로 지고 있었기에 이대로 16강에서 떨어지고 영국에 돌아간다면 너도 나도 뮌헨과 레알로 돌아가기 전에 팬들한테 맞아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겠지. 때문에 곧바로 마드리드행 비행기를 예약해야 하는 건가 싶었지만 결국 벼랑 끝에 몰린 잉글랜드를 저희들의 발끝으로 구해낸 이 순간만큼은 잉글랜드 사람인 게 자랑스러운 것을 넘어 저희들이 잉글랜드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난 발끝이 아닌 머리끝으로 소중한 모발을 희생하면서까지 팀을 구했는데 오늘만큼은 잉글랜드의 영웅 그 자체를 알 수 있지. 아무튼 그 어느 때보다 짜릿한 승리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경기였지만 솔직히 말해 조별리그 3경기와 이번 16강 전까지 우리 잉글랜드의 경기력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 않았나? 뭐 그럼에도 8강에 올라왔으면 장땡이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스쿼드에 비해 특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전술, 영 시원치 못했던 용병술, 그나마 선수빨 덕분에 꾸역꾸역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거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간 우승컵 구경도 못 해보고 짐 싸서 돌아가지 않겠나? 확실히 뻥글랜드란 별명이 조롱이 아닌 팩트로 느껴질 만큼 아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일단 케인 선배의 역전골이 없었다면 이런 고민도 못해보고 탈락의 고배를 마셨겠지만 극적인 결승골을 제외하면 이번 시즌 유럽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보이질 않으셨으니 벨링엄 너 역시 극장골을 넣기 전까진 이런 새끼가 레알의 자기 황제라고? 요즘 MZ들 사이에선 얼굴만 반반하면 황제 대우를 해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치고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지. 그럼에도 저희 둘이 그나마 잉글랜드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4경기를 칠 동안 고작 4골밖에 못 넣었지만 4골 모두 저희 둘이 넣었다는 게 현재 잉글랜드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도 수비들은 제 몫을 다해주고 있으며 마이누와 라이스가 없었더라면 공격 기회가 절반으로 줄었겠지만 너와 나 못지않게 공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수 과르디올라가 메시 이후로 가장 심혈을 기울여 키웠다는 맨시티의 현재이자 미래 포든과 머지않아 살라를 뛰어넘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어가 될 거라던 아스날의 새로운 에이스 사카 이 두 녀석의 플레이가 가장 아쉽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솔직히 말해 이번 경기만 놓고 봐도 파머형의 투입과 동시에 경기 흐름을 바꾸면서 역전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이 감독님께서는 도대체 뭐 때문에 좌퍼든 우사카 선발을 계속해서 고집하시는 건지. 남대문 그 양반이 고집불통이라는 건 어지간한 축구팬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겠나? 매번 똑같은 선발 라인업도 아쉽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아쉬운 건 용병술이 뭔지 모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부적절한 교체 타이밍이라 할 수 있지. 이번 경기 나의 역전골만 놓고 봐도 교체로 투입된 토니의 헤더 패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해리케인 원톱이 먹히지 않으면 와킨스나 토니를 투입해 투톱으로 전환, 포든과 사카의 돌파가 먹히지 않으면 주저없이 파머나 에제를 투입하는 등 좀 제깍제깍 선수를 바꿔주면 어디가 덧나는 것도 아닌데 왜 항상 벼랑 끝에 몰리고 나서야 마지못해 투입하는 건지 씨발. 그럼에도 용병술이 적중하며 짜릿한 역전승으로 8강에 진출했으니 한동안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판스 역시 지난 유로 결승전 패배와 동시에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경질될 거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두터운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봐선 적어도 케인 선배가 은퇴하기 전까지 남대문과 아이들로 활동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 월드컵 우승을 위해서라면 당장에 자르는 것이 맞겠지만 이번 유로 우승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그 양반을 믿고 남은 경기를 치러야 할 텐데. 솔직히 말해 미스터 남대문도 벼랑 끝에 몰려봤으니 이제 슬슬 저희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극적으로 8강에 진출한 잉글랜드 대표팀이 4강을 넘어 결승까지 올라가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아무래도 역시 두둥 다음 편에 계속. 야 이 새끼들아 패스 똑바로 안 해? 저희 패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케인 선배 결정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패스 지적할 시간 있으시면 슈팅부터 제대로 때리시란 말입니다. 아이 선배님들 턴오버 좀 그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만 턴오버했어? 벨링엄 너도 드리블이 영 시원치 않았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아으 오늘따라 벤치가 유독 추운 것 같은데 도대체 난 언제쯤 선발로 뛸 수 있는 거지? 야 이 머저리 같은 놈들아, 니들이 그러고도 세계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축구종가 잉글랜드 선수를 할 수 있어? 그러는 케인 선배야말로 올 시즌 유럽 최다골에 빛나는 선수치고는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골까진 바라지도 않으니 유효 슈팅이라도 좀 때려보시라고요. 다들 정신 안 차립니까? 어디 준결승이나 결승도 아니고 겨우 16강에서 고작 슬로바키아를 상대로 탈락하면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다는 거 모르십니까? 망신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무려 레알의 차기 황제라는 벨링엄 니가 가장 많은 욕을 먹지 않겠나? 욕 먹기 싫으면 우리한테 뭐라 할 게 아니라 네 앞가림이나 똑바로 하라고. 아우 씨발 추워 뒤지겠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의 고양이는 그나마 걸어다니기라도 하지. 난 이대로 벤치에서 얼어 죽을 운명인 건가? 어이 파머 교체 투입이다. 비록 30분도 안 남았지만 동점골에 역전골 만들어줄 수 있지. 아이 그러니까 진작 계절 선발로 쓰셨어야지. 고작 30분 가지고는 몸 녹일 시간도 부족하다는 거 모르십니까? 뭐 일단 급속 해동에 들어가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볼 테니 다음 경기부턴 제발 선발로 내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파머 형이 들어오면서 경기 흐름을 가져오긴 했지만 어느새 정규 시간은 끝나버렸고 추가 시간도 고작 2분밖에 남지 않았다. 공은 지금 어디 있지? 워커 선배의 스로인인가? 케이 선배의 머리를 맞고 지금이다! 철썩 들어갔어요. 이거지 씨발. 잘했다 벨링엄. 종료 직전 오버헤드킥 동점골이라니. 이 새끼야 이런 게 가능했으면 진작에 해주면 어디가 덧나는 거야?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짜내 연장까지 끌고 왔으니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케인 선배. 아니 갑자기 왜 투명해지는 건데 그냥 네가 계속해서 마무리를 지어줄 수 없겠나? 내가 오늘따라 몸이 좀 무겁기도 하고. 들어갔네. 두둥 경기 종료.
앞으로 3번만 더 이기면 잉글랜드가 유로 우승, 대망의 8강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독일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프랑스와 사실상 결승이나 다름없는 경기를 앞두고 있지만 우린 그보다 훨씬 약팀이라 할 수 있는 스위스가 상대라는 거 알지? 몸값만 놓고 봐도 10배를 넘어 100배 이상 차이 나는 팀이니만큼 완벽한 승리는 물론이고 4강전에 대비한 체력 안배와 경기력 향상까지 3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려보자고. 스위스가 로테이션까지 돌려가면서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전대회 우승팀 이탈리아를 1대0도 아닌 2대0으로 꺾고 8강에 올라온 만큼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팀이라 할 수 있으며, 그래 봤자 스위스야 스위스. 레버쿠젠은 자카, 맨시티의 아칸지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스타 플레이어도 없는 나라인데 후보까지 난다긴다는 선수로 가득 찬 잉글랜드가 만에 하나 질 가능성이라고 눈을 쉬고 찾아봐도 없지 않겠나? 지난 유로 2020 결승전에서 우리가 이탈리아를 넘지 못하고 준우승에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탈리아를 스위스가 이겼고 그런 스위스가 잉글랜드의 상대라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우리가 질 거라고 보입니다만, 아인슈타인은 씨발 애초에 상대성 이론은 그딴 게 아니라는 건 몰라? 안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겨우겨우 숨기고 있었건만 시작도 하기 전에 질 것 같더니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정신굴에 들어가도 호랑이만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지만 상대를 얕잡아보는 행동이야말로 일종의 사망 플래그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위스보다도 약체라 평가받던 슬로바키아를 상대로 탈락 직전까지 가보셨으면서 여전히 상대를 무시하고 방심하는 꼴이라니. 부카요 사카 필포든 너희들이 평소만큼만 해줬다면 연장까지 갈 것도 없이 진작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건 몰라? 경기 전날 남몰래 둘이서 응급실 떡볶이 사막맛이라도 먹은 것 마냥 한 명이 먼저 똥을 싸기 시작하면 뒤처질 세라 급똥을 싸고 있는데 이러고도 니들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어라 할 수 있어? 그러는 케인 선배도 역전골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활약도 없이 멀뚱멀뚱 서 계시지 않았습니까? 어쩌다 운 좋게 머리에 맞아서 뽀록으로 역전골을 넣으셨다고 저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십니까? 뽀록은 씨발 내 소중한 모발을 희생하며 완벽한 각도로 돌려 넣었건만 뽀록이 어쩌고 저째? 조별리그부터 16강까지 4경기 동안 우리가 집어넣은 4골 중에 2골이나 해리케인, 나머지 2골이 벨링엄. 사실상 우리들의 멱살 캐리로 여기까지 왔는데 니들이 날 평가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득점보단 돌파가 중요한 윙어이고 케인 선배께선 득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스트라이커지 않습니까? 어디 한 4골 5골 넣으셨다면 또 모를까 겨우 2골밖에 못 넣어놓고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조금.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라도 않고 돌파라도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딴 소리를 하고 있겠나? 까놓고 말해 요즘 윙어들은 돌파뿐 아니라 득점까지 잘해야 한다는 거 알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던 내 친구 흥민이만 놓고 봐도. 아, 그럼 흥민이 형 따라서 한국으로 귀화하시던가요? 왜 없는 사람 얘기까지 꺼내가면서 저희들을 깎아내리십니까? 이 새끼들이 진짜 보자 하니까. 보자 하셨으면 계속 보고만 계시라니까요. 막말로 우승 한번 못해보신 케인 선배께서 지난 시즌 트래블 우승에 빛나는 저에겐 뭐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심지어 저도 FA컵은 한 차례 우승해봤는데 케인 선배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무관 중에 쌩 무관이지 않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잉글랜드가 우승을 못할 것 같은 이유로 저희 둘의 아쉬운 경기력이나 감독님의 형편없는 전술보단 케인 선배한테 쓰여있는 무관의 저주를 꼽고 있는데 저주나 풀고 와서 잔소리하면 모를까 왜 귀여운 거 하나만으로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데요. 이 새끼들 진짜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어이 벨링엄 어쩔 수 없다. 그걸 꺼낼 수밖에. 그거라면 설마 탈락하는 순간 후배들을 쥐잡듯이 잡을 거라며 며칠 밤을 새워 손수 깎아두신 오동나무 빠따 말씀이신가요? 아직 탈락한 것도 아닌데 내가 바닥까지 들어야겠어? 위기 상황이 올 때면 꺼내 쓰기 위해 냉동창고에 넣어둔 비밀 병기 몰라? 일단 비밀 변기 다이어 선배라면 영국에 두고 왔는데 비밀 병기가 누구였죠? 사실상 비밀이랄 것도 없지만 뛰어난 기량에도 불구하고 남대문의 선택을 받지 못하며 벤치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다 꽁꽁 얼어붙은 선수 몰라? 그 선배가 있었죠. 그치만 그분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결승까지 얼려놓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전이라는 새끼들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보다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나? 이 새끼들 하는 거로 봐선 결승은커녕 4강도 간당간당한 상황이니 지금 당장 파머를 꺼내오란 말이야. 뭐 일단 말씀하신 대로 꺼내오긴 했는데 상태가 어째 좀 추워 뒤지겠네. 에베레스트에서 얼어 죽은 사람은 들어봤어도 벤치에서 얼어 죽은 사람은 나 파머가 처음이겠지. 꽁꽁 얼어붙은 경기력에도 파머는 벤치입니다. 아니 애가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벤치에 처박아 둔 거야? 그래도 지난 16강에선 교체로나마 경기를 뛰었는데 어째서 인사이드아웃 슬픔이처럼 새파랗게 질려버린 거냐고? 남대문 그 양반 고집이 어디 보통 고집인가요? 경기가 끝난과 동시에 다시 벤치에 갇혀버린 지 벌써 4일도 넘게 지났습니다. 선배께서 꺼내주시지 않았더라면 북중미 월드컵에서나 바깥 구경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여간 피만 있고 눈물은 없는 양반 같으니라고. 어이 포든 이바사카 일단 얘 해동부터 좀 시키라고. 아이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녹겠지 굳이 저희가 고생할 필요 있겠습니까? 동료가 얼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 맨시티와 아스날 에이스가 주전이니까 첼시의 소년 가정이 벤치에 있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며 니들 중에 파머보다 골 많이 넣은 사람 있어? 도움이라도 많이 한 사람이 있냐고 새끼들아. 얘한테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군소리 말고 빨리 안 녹여? 아유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감사합니다 케인 선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마운 건 오히려 네가 아니라 나지. 지난 슬로바키아전 역전골만 해도 골을 집어넣은 건 내 머리였지만 골 장면 전체를 놓고 보자면 결국 네 발끝에서 시작되지 않았던가?
애초에 앞선 두 녀석보다 폼이 좋았던 것은 물론이고 나왔다 하면 번뜩이는 활약을 보여주며 경기 흐름을 바꿔놓고 있는데 아이 남대문 그 양반은 도대체 뭐 때문에 널 벤치에 박아두고 있는 건지. 보면 케인 네가 감독하지 그래. 네가 아무리 유럽 최고의 스트라이커이자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이라 해도 선수 선발 권한은 어디까지나 감독인 나에게 있으며 자 이제 누가 감독이지? 뭐 원래부터 사실상 케인 선배가 실세였지만 이런 식으로 감독이 되실 줄은 몰랐는데 제가 봤던 쿠데타 중에 가장 깔끔하고 완벽한 쿠데타였습니다. 원래 인생이라는 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니겠나? 뭐 보든과 사카도 훌륭한 선수인 건 맞지만 현재로선 이름값을 해내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니 이제부터 무조건 파머를 선발로 쓰는 게 우승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말이지. 아무쪼록 그동안 고생 많았고 이제부턴 벤치가 아닌 필드에서 교체가 아닌 선발로 나온다면 꽁꽁 얼어붙은 잉글랜드의 경기력을 완벽하게 녹여줄 수 있겠지? 저의 시그니처 세레머니가 추위에 벌벌 떠는 모션 이른바 콜드파머 세레머니라는 거 아시죠? 다가오는 스위스와의 8강전 제가 선발로 나올 수만 있다면 깔끔한 패스와 간결한 드리블 나아가 득점까지 꽂아놓고 그간의 서름을 녹여내는 콜드파머 세레머니와 함께 잉글랜드를 4강으로 올려놓겠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토트넘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위넨 가면 우승한단 매혹적인 얘기 바로 이적 때려버렸어. 말도 안 돼 포칼 분데스 챔스까지 무관 탈출 실패야. 족같은 무관의 저주 이런 씨발 왜 나만 우승을 못할까. 10년째 이어지는 무관 이대로 은퇴할 순 없잖아. 유로 우승하는 거야. 사카포든 손을 잡고 벨링엄 패스를 골로 만들어. 아우디컵 타이거컵 나의 유일한 우승컵. 시발 놀리지 마라. 이번엔 반드시 멀쩡한 우승컵 유로 우승해낼 거야. 해리 케인